여러분이 원하는 말년운은 무엇인가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내 몸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 금전운 등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말년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바로 재물과 건강, 그리고 자식입니다. 어떤 분이 게시판에 말년이 편안하려면 여러 요소가 갖춰져야 하는데 실제로 자신의 말년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여기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대다수의 분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살면 노후는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변에 보면 아픈 분들도 많고 자식은 독립을 하지 못해 빨대를 꼽힌 분, 혹은 자식이 이혼해서 손주까지 도맡아 키우는 분 등 다양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지인 중 한 분이 돈 많고 남편 좋고 애들 다 잘 되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60대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는 말년이 좋다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보통 초년은, 장년은, 중년은, 말년은 이 네 가지의 시기 중에 하나의 시기가 좋고 하나의 시기는 나쁘고 두 개의 시기는 보통이라고 합니다. 초년운은 미성년, 부모의 틀을 법적으로 벗어나기 전을 의미하고 장년운은 한창 활동할 시기인 40세까지, 중년운은 40에서 60세 사이, 말년운은 60세 이후를 보통 칭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기의 운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은 젊어서 고생만 하다 말년을 아주 행복하게 지내는 김씨 할아버지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평생 농사일을 지으며 살아온 95세 김씨 할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꼬부라지는 허리 때문에 보행기 없이는 집을 나서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해하며 오늘도 낙과 호미 하나 챙겨들고 밭으로 나왔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마을 주민이 김씨 할아버지에게 말을 겁니다. 할 것도 없는데 뭐하러 나왔어요? 날도 싸한데 집에 계시지. 그러자 김씨 할아버지가 대꾸했습니다. 할 게 왜 없어? 밭에 풀이 자라나 있는디 풀을 제때 안 베주면 금방 커버린다고. 김씨 할아버지는 하루에 한 번 습관처럼 밭에 나옵니다. 할아버지는 뭐든 남에게 부탁하는 법이 없습니다. 장수하는 노인분들이 그렇듯 김씨 할아버지도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김씨 할아버지의 아내는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져 한쪽 손과 발에 마비가 찾아왔습니다. 지난해는 다리골절에 폐질환까지 진단받았습니다. 아내는 2달 정도 입원했다 6개월 전에 돌아왔는데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해 누워만 있습니다. 남편은 누워있을 아내가 보일 만한 천장에 글을 써 붙여넣었습니다. 누워서 있을 때에는 발을 밀었다 당겼다 발가락을 꿈틀꿈틀 해봐요. 한자 한자 정성스레 쓰여진 할아버지의 손글씨가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어린 시절 사진을 아내에게 보여줍니다. 어릴 적 농사를 지으며 아내에게 못해준 게 지금이 돼서야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 김씨 할아버지. 어릴 적 할아버지의 어머니는 치매를 20년간 앓으시다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내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의 어머니는 사기를 당해 큰 돈을 빚지게 되었는데 할아버지는 도망치지 않고 조금씩 어머니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이때 먹을 거 못 먹어가며 희생해야 했던 건 바로 할아버지의 아내였습니다. 빚 갚을 때까지만 조금만 참아다오. 알았소. 당신 마음 다 이해하오. 어머니 마음 잘 헤아려 주시오. 빚을 다 갚자마자 행복할 줄 알았던 할아버지 부부는 치매가 온 어머니 간호로 그 이후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바깥 구경이라도 시켜주려 할 때면
네가 나를 죽이려는 게냐? 손 치워라! 이 같은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간호하다 어머니를 떠나보내자마자 아내는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몸져 누웠습니다. 하늘을 원망하는 것도 잠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늦은 나이에 누구보다 아끼고 챙겨주며 행복한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방 도구들이 걸려있는 부엌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아내가 먹을 저녁밥을 차리는 할아버지. 쌀, 보리, 찹쌀, 까만콩 4가지를 넣고 밥을 짓습니다. 근처에 딸이 살고 있지만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95세의 나이에도 밥도, 집안일도, 밭일도 모두 자신이 도맡아 합니다. 아버지 국수 삶아왔어요. 딸내미 왔냐? 아이고, 벌써 밥 해드셨어요. 저녁은 제가 챙겨드린다니깐. 딸은 이렇게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보면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나 봅니다. 음식은 남기지 않고 먹을 만큼만 해서 드십니다. 할머니 밥을 챙겨주고 습관처럼 동네 마실을 가는 할아버지. 그 근처에 혼자 사시는 88세 강씨 할머니와 인사를 나눕니다. 강씨 할머니는 정수리부터 목에서 어깨와 등뼈까지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있으면 대부분 누워서 생활합니다. 그럼에도 항상 자식 걱정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할멈 별일 없수? 그러자 할머니는 혼자 화장실이라도 갔다가 넘어졌을 때 안 죽고 살아있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요. 자식들에게 험한 꼴만 안 보이고 죽으면 그게 제일로 행복이지. 김씨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지금 생활에 만족합니다. 밭일도 쉬지 않고 재봉틀도 직접 다루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듯 배우고 익혀 발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런 거 하다 다쳐요. 집에선 편히 쉬세요.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었는데 이까짓 게 대수냐? 일을 하고 배울 때 가장 행복하다는 김씨 할아버지. 말년에 젊었을 때 못다한 것들 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아마 누군가는 김씨 할아버지를 보고 말년 운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김씨 할아버지를 보며 말년에 운이 넘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시각에 따라 우리의 말년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도 불행하다고만 말하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 불행한 일들만 생길 것이고, 긍정적인 해석이 습관이 된 사람에게는 계속 운이 좋은 일들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천운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역에서 명운을 볼 때 선천운과 후천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천운은 바꿀 수 없는 타고난 천기, 즉 내가 태어났을 때 계절의 기운과 별의 위치, 자연의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후천운이란 타고난 천기를 보완하고 바꿀 수 있는 주변 사람이나 환경, 음식 등 자연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기운들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태어났을 때 나도 모르게 받은 것이 선천운이라면, 후천운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개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후천운을 통해 말년운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리학자 이정재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선천운인 사주가 어떻든 간에 후천운을 잘 만들어 가느냐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좋아지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선천운 사주가 1% 비율이라면 후천운이 99%의 비율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각각 수백 명씩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들과 비슷한 삶이라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주에서 말년에 고생할 것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말년운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말을 자주 해야 또는 삼가야 말년운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말년복을 위해 해야 할 말 첫 번째는 자기에 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자주 건네나요? 우리는 남에게는 곧잘 위로의 말을 건네주곤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너는 할 수 있고 잘할 거야 라며 말이죠. 사실 남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잘할 수 있을까? 옳은 선택이 맞을까? 끊임없이 의심을 합니다. 심한 사람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운도 달아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항상 할 수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더 일이 잘 되고 내 가족들도 다 잘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말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매번 힘들어, 지쳐, 피곤해 라는 말을 하게 되면 자식들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런 말들이 습관적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부모님이 할 수 있어, 이번에도 해낼 거야, 잘하고 있어라고 자주 얘기한다면 자식들도 앞으로 고난과 역경을 마주할 때마다 부모님이 하는 말을 습관처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귀가 듣습니다. 부정적인 말만 하고 나를 의심하고 나의 용기를 앗아가는 말만 한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해내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김씨 할아버지도 항상 할 수 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십니다. 그깟 거 별거 아니라며 말이죠. 힘내자 할 수 있어 라는 말보다 짜증나 힘들다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습관처럼 무심코 뱉은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뉴잉글랜드 메이슨 저널에 실린 어느 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마취 전문의가 던진 몇 마디가 수술 후 통증과 입원 기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실험을 하나 진행했는데 복부 수술을 앞둔 환자 97명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게는 의사가 수술 후 얼마나 오래 아플 것인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다른 집단에게는 수술 과정만 간단히 설명한 후 수술 이후 회복 속도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친절한 설명을 들은 환자들이 수술 후에 진통제도 적게 쓰고 퇴원 속도도 사흘이나 빨랐다고 합니다. 마취 전문의의 말 한마디가 수술 환자들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 것입니다. 이는 플라시보 효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란 효과가 없는 약재를 진짜 약으로 생각하고 섭취하였을 때 환자의 증상 또는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통증의 정도가 달라지는 점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는 당연히 우리의 일상생활과 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버클리 대학 메리언 다이아몬드 박사는 부정적인 자극이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 두뇌의 미세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해 신체에까지 악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말은 습관이라 바꾸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말 습관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내가 할 수 없어 피곤해와 같은 말을 할 때마다
아, 또 이런 말을 했구나라고 의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후천운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말을 어떻게 하는지로 알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믿음을 방해하고 용기를 앗아가는 말보다는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와 같은 말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한다면 반드시 말년에 좋은 운이 내게 오게 될 것입니다. 말년복을 위해 피해야 할 두 번째는 나의 목표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간혹 신나서 나의 꿈과 버킷리스트를 주위에 맘껏 말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소망과 꿈은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질투와 시기의 마음으로 막아 끼어서 나 자신을 회방 놓게 만듭니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혼자 마음속에 간직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어딘가로 여행을 갈 것이라는 말을 주위에 한다면 주위에서 거기 별로 안 좋다던데, 거기 위험하대라며 점점 나를 회방 놓는 말들을 늘어놓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내 목표를 말하면 걱정해주는 척하며 안 될 거라고 말하는 지인들이 한 명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진짜 그런가 의심하며 하고 싶었던 일을 미루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면 나중에 후회만 남습니다. 말년에 젊어서 못했던 거 나이 들어서도 못하는구나 하며 자신을 운이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목표를 주변에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번 연도에 목표했던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것들을 주위에 말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조용히 붓과 종이를 사서 유튜브를 보며 배워보세요.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그림 그거 힘들어, 아무나 못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수영을 배우고 싶다면 수영장에 가서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수영 그거 위험하고 나이 들어 잘못하면 큰일 나 라는 부정적인 말만 듣게 될 것입니다. 말년운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살아생전 하고 싶었던 것 하나도 못 해보네 라는 말이 포함됩니다. 나중에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받지 말고 도전해야 합니다. 말년복을 위해 지켜야 할 세 번째는 돈 자랑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돈 자랑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돈 자랑을 해본 분들은 괜히 이야기를 꺼냈나 하며 후회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남의 돈 자랑을 반길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나 말년에 돈 자랑을 하는 순간 파리들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후에 가장 사기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돈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묻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돈 얘기를 꺼냅니다. 이는 사기꾼들에게 나에게 사기를 쳐달라고 대놓고 말하는 꼴입니다. 말년에 사기를 당하면 말년운은 다 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돈이 없다고 얘기를 꺼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경제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없다는 걸 알면 여러분에게 말과 행동을 막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돈 얘기는 듣기만 하고 절대 남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돈이 많으면 말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 있지만 말년운을 위해 우리는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뿐 아니라 부모님 혹은 처가 쪽에 돈이 많다는 얘기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년복을 위해 지켜야 할 네 번째는 상황을 좋게 해석하는 습관입니다. 누군가는 잠을 푹 자고 나서 잘 잤다, 오늘 아주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반면 누군가는 왜 이렇게 나는 잠을 오래 자지, 벌써 해가 중천에 떴네, 난 게을러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남은 하루도 알차게 보낼 것이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하루를 망쳤다는 생각에 남은 하루도 아무것도 안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긍정적 해석과 관련한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웃음 유머 치료 교실에 오시는 80대 할머니가 계시는데 행복한 얼굴로 싱글벙글이다. 부럽기도 하고 또 그 비결이 무척 궁금해서 말을 붙여보았다. 할머니 요즘 건강하시죠? 그러자 할머니가 씩씩하게 대답하신다. 응, 아주 건강해. 말기 위암 빼고는 다 좋아. 그 대답에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감전된 듯 전율이 느껴졌다. 할머니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신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 집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5명이나 있다오. 이제 암이 몸에 들어와서 예정된 시간에 태어난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모르오. 언제 세상을 떠나게 될지 알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 할머니를 통해서 삶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이며 마음의 평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행복은 끝없이 몰아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에 달려있음을 뼈저리게 느낀 하루였다. 암에 걸렸을지라도 고질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암 치유율은 38%에 그치지만 점 하나 붙여서 고질병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암의 치유율은 70%까지 올라간다는 통계가 있다. 똑같은 암이지만 죽을 병이라는 사람도 있고 암을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을 얻었다는 분들도 많다. 암을 죽음으로 연결하느냐, 암을 삶으로 해석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긍정적인 태도에 달려있는 것 같다. 이렇듯 상황을 좋게 해석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더욱 유쾌하고 평안한 말년을 보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말년복을 위해 지켜야 할 4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자기에 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는 말을 자주 하는 것. 둘째는 나의 목표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 셋째는 나뿐 아니라 부모님, 처가의 돈 자랑을 하지 않는 것. 마지막 넷째는 상황을 좋게 해석하는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며 누군가는 운이 좋았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언제 나에게 제대로 된 운이 올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리학자 이정재 교수님 말씀처럼 정해진 선천운은 극히 일부일 뿐 우리는 마음가짐과 말 습관을 통해 후천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을 불러들이는 마음가짐과 말 습관을 통해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이 운으로 가득 찬 올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